확실히 평양, 북한 쪽에서 생겨난 술이기 때문에 조라든가 아니면 수수를 재료로 하는 술이 맞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주로 이제 이 남쪽은 쌀로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희 이게 완전 특징입니다. 완전 이 수수만 쓰게 되면은 고량주랑 완전 똑같은데. 그렇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조가 들어가요. 네, 조가 들어가니까.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네. 여기는 어떤 방입니까? 여기는 저희가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보존하고 이제 전수하고 이제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실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습도 하고 이제 코로나 전에는 여기서 이제 손님도 불러가지고서 여기서 뭐 강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뭐 만드는 거 시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딱 좋습니다. 항아리들이 있고, 이게 중요한 이게 누룩입니다. 누룩이죠. 예.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누룩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옛날 방식으로 만들 때는 제가 이걸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아주 귀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할아버지가 썼던 증류기, 네. 소주꼬리 지금 깨졌어요. 근데 깨졌어도 상당히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된 융리죠. 네. 일종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술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옛날 도자기 지금도 나오고 있죠. 네, 지금도 나왔습니다. 이건 다 옛날부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만들었던 도자기고요. 네. 제가 이걸 딱 요 병에 담긴 걸. 네, 이거는 큰 건데, 큰 거였군요. 네. 하여튼 이 스타일의 병에 담긴 문배술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막 이런 병들이 너무 싫었어요. 이런 병들이 너무 싫어가지고서 이거를 바꾸겠다, 없애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난리 치고 근데 그때는 그거를 제가 안 했던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작품인데요. 예. 그 당시에 그냥 저희 할아버지께 다 모아놓으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 86호로 지정된 이 문배주는 평양을 본고지로 한 전통주입니다. 자, 5대를 거치는 동안 여러 고비를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그 문배주의 맛과 명맥은 재현돼 왔고요. 자, 이 문배주 5대 전수자인 서울고등학교 46회 이승용 동문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통 명주입니다. 그야말로 시대강망에 부응한 새 모델을 지금도 계속 이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문배주의 경쟁력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문배주 하면은 1990년 네. 남북 총리회담, 또 91년 그 한국과 그 당시 소련, 구소련의 그 또 정상회담, 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만찬주로 선택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제 그분에서 그렇게 우리 술이 유명해졌다 하면서 물건도 잘 팔리고 저한테 약간의 좀 많은 자부심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고요. 네. 그 한국을 대표하는 3대 민속주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 문배술이 어떤 술인지 궁금합니다. 네. 문배술은 이제 문배술의 이름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 토종 돌배나무인 문배나무의 과실향과 꽃향기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네. 원래는 원산지는 이제 평양에서부터 저희 고조 할머니 때부터 이제 평양에서 해오시다가 6.25 전쟁 때 이후에 이제 남쪽으로 피난 오시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1986년에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부여자로 지정받으시면서 이제 90년부터 다시 그 문배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술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주란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문배주만의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나요? 가장 큰 매력은 향입니다. 이 문배술의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딴 거를 뭐 첨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주 원료인 메조와 찰수수의 이게 발효, 그다음에 증류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거라서 저희 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제강점기 또 뭐 6.25를 이 술이 거쳤습니다. 사람만 거친 것이 아니다. 근데 그 고비마다 사실은 명맥이 좀 끊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5대에 걸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제조법은 5대를 거쳐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아, 원래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술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술 만들 때는 그 술의 재료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평양에서 제일 많이 나는 메조하고 찰수술을 지금도 저희가 써서 만들고 있고. 조와 수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흔하고 많았던 작물인데 지금 좀 더 구하기 그 쌀보다 훨씬 더 구하기 어렵죠. 어려운 작물이어서 그게 저희 그 원료를 지키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부터 86년에 이제 그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중요무형문화재로 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대가 변하는 맛과 향들이 좀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증류 방식이 이제 지금은 이제 증기 압을 낮춰가지고 하는 감압 방식을 쓰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상압 그러니까 원래 압력에서 이제 끓이는 그 술의 방식으로 이제 증류를 했었거든요. 그 맛에서 오는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시대가 좀 변하면서 네. 사람들이 원하는 조금씩의 그 부드럽고 좀 더 깨끗한 술을 원하면서 저희도 좀 그렇게 맞춰가지고 좀 변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친 이기춘 명인 문배주 기능 보유자 전통식품 명인 7호입니다. 이 문배주 제조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아드님이 하시게 되니까 그래도 이제 그 중간중간 과정도 그렇고 현재도 강조하시는 점이 있고 가르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가장 강하게 강조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제가 7살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 옆에서 계속 자라면서 할아버지가 술 만드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의외입니다. 네, 술이 발효되는 과정이나 발효될 때 향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 그게 되게 향기로웠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명이었군요. 전수자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본격적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배우기 시작하면서 혼을 되게 많이 났어요. 일단은 이 술이라는 게 술을 발효하는 게 굉장히 근면성실을 해야 되고 이게 한번 술을 담기 시작하면은 술의 발효나 그 안에 미생물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그게 우리가 쉬는 날을 기다려주거나 우리가 밤이라고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맞춰가지고서 또 뭐 밥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이걸 또 저어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온도를 또 낮춰줘야 된다든지 이거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이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근면성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고 예전에는 되게 할아버지가 만들 때는 되게 어이구 잘하네 칭찬을 해주다가 아버지가 할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 이후에 술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때부터는 그렇게 소리를 많이 치시고 이렇게 술 고두밥을 이제 넣을 때 되면은 혹시 수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땅에 떨어뜨렸다고 뭐라 그러고 이거 귀한 것도 모르고 이걸 왜 떨어뜨리냐고 혼내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세세한 것들을 되게 중요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이걸 못하는 건 말이 안 돼. 술을 만들 때는 너가 원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술이 원할 때 술이 필요할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끊임없이 하시고 지금도 많이 하십니다. 그 명주가 될 수밖에 없군요. 5대 전수자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아까 그냥 좋았다 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전수받게 된 사연,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할아버지의 그 술 만드는 과정들을 좀 어느 정도 보면서 굉장히 좀 멋있었고 이것도 제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술 드실 때 이제 이거는 제가 또 우리 집안 또 장손이어서 이게 또 장손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1993년에 작고하셨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고3 때였고 네. 고3 때 수능을 보고 딱 원서를 쓸 때쯤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가끔씩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할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랑 같이 술 만드는 것들은 이제 조금씩 배워오고 네네. 있었거든요. 돌아가실 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이제 문배수는 이제 장손이 그것도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남겨놓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 농학과에 원서를 썼고 그때부터 이제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게 23도, 40도, 25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승용 대표가 만든 유리. 그렇습니다. 네. 비교가 되죠.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은 전통적인 그런 술병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유리병. 요게 200ml로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유리병으로 제품인데 요것 때문에 저희가 좀 이 병의 인기가 되게 디자인을 너무 잘했다고 인기가 많아서 좀 그 다음에 이 병이 나오게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병이 나오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랬군요. 문배수는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병을 할 때는 우리 색깔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강한 우리 수는 원래 강하니까 네. 강한 거를 좀 잘 어필할 수 있는 거를 아예 투명하게 만들자고 해서 이제 유리병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런 술병이 나왔다는 걸 아버지 친구분들이 보시고 아버지 친구분들이 이거 너 있고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마음이 풀리셔가지고 예. 네. 고생하셨어요. 네. 그게 뭐 다른 브랜드들도 따라오게 됐다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200ml 제품을 내놓게 돼서 그 200ml 제품이 좀 많은 인기를 좀 얻었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소용량에 조금 더 음식점에서 취급하기 좋은 용량으로 만들어서 이 작가나 아니면 뭐 서양 음식 파는 뭐 이태리 음식점이나 이태리안에서. 네. 네.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찾게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 제일 중요했다고 좀 봐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업체들도 저희 것들은 이제 많이 차용해서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술 만들어 가는 거는 오히려 네. 저한테는 놀러 가는 느낌이어서 그래요? 네.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는 게 아버니가 되게 싫어하셨죠. 왜냐면은 과외도 하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네.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 집 가서 노니까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이 아들이 이제 6대를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 학창 시절 에피소드 같은 건 없습니까? 학창 시절 때 그렇게 말 잘 듣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좀 머리를 좀 기르고 싶은 네.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4명인가의 친구들이 4명 중에 1명이 먼저 걸려서 머리를 잘리게 되면 네. 우리가 삭발을 하자라는 생각을 약속을 해서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먼저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네. 삭발을 하게 됐고 그래. 삭발을 하고서 그때 그 또 삭발을 할 때가 이제 또 졸업 앨범 딱 찍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 졸업 앨범이 삭발한 채로 네. 졸업 앨범 찍은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기념되고 좋죠, 뭐. 네. 이 대표에게 서울고등학교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으신 것들을 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많은 분들을 많이 뵙고 예.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저한테는 큰 자부심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후배들한테 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예. 좀 뭔가 의무감도 좀 예. 있는 학교가 이제 저희 서울고등학교입니다. 좋은 선배가 되실 것 같고, 그 혹시 이 다른 업종에서라도 뭐 좋은데 네. 가업을 잇는다거나 아니면 전통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업으로 잇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선대가 했던 것들을 앞으로 이어가기가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 하기가 그렇게 또 녹록치가 않은 거고 네, 맞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그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네. 그보다 더 잘하려고 하다가 놓쳤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어. 실패를 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술 만들 때 실패도 좀 많이 있었고 네. 술 맛이 조금 안 좋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거는 아 원래 할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다시 계속 다시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부터 좀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해왔던 부분이 좀 많이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잘 안 팔리니까 다른 술을 조금 시도를 해봤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우리 거를 잘 만들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거를 어떻게 만들 거면 네. 원래 우리 거를 잘해야지 앞으로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처음부터 진짜 지금도 제가 그 술 만들 때는 모든 과정에서 참여해서 술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그 공부를 하고 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옛날 거를 계속 유지하고 아버지 거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게 지금의 문배술이 훨씬 더 그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이승용 대표가 이거를 누가 뭐래도 이어나가야 할 텐데.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만큼 더 술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게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거랑 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6대를 할 수 있게끔 6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그 아들을 잘 키우는 게 예. 저의 이제 그 다음의 목표입니다. 우리 이 대표도 응원하고 문배술이 더 세계적인 술이 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문배주 양조원은 50여 년의 세월을 정말 그 긴 5대째 이어오면서 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술, 이 술을 1946년 평양에 공장을 설립하고 오늘까지 76년이 됐네요. 대단합니다. 명품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그 장인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명품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앞으로 더 이 문배주의 맛이 더 깊어지고 또 그 향이 더 널리 퍼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문배술의 이승용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